봅시다. 42번입니다. 항RH 혈청을 만들고 이 혈청을 이용해서 혈액형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붉은 털 원숭이 RH 플러스 응집 1으로 보라 그랬죠. 그러면 붉은 털 원숭이에게 이 적혈구를 토끼에게 주사하면 토끼한테 응집소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응집소, 그러니까 항체를 RH-로 그냥 인식하자, 생각하자. 그래서 응집을 하면 RH 플러스, 다른 혈액형이 되는 거고요. 응집 안 하면 그대로 RH-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철수는 응집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RH 플러스고요. 그 다음 영희는 응집을 안 했으니까 RH 마이너스. 그럼 B가 뭐예요? 응집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RH 마이너스 응집소. 자, 1번 A는 응집1입니다. 자, 2번 B는 붉은 털 원숭이의 체내에서, 아니 토끼한테요. 토끼 체내에서 생성된 거죠. 3번 영희의 혈액을 철수에게 수혈하면, 영희를 철수에게 수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철수의 혈액을 영희한테 수혈했을 때 응집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4번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는 B와 응집 반응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희와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는 동일한 응집원, 영희는 응집원이 없습니다. 그죠? 4번입니다. 자, 43번 동맥과 정맥에서 나타나는 혈액순환의 특성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현상.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지금 적응과 진화로 보셔야겠네요. 그럼 1번 구더기는 파리의 알에서 생긴다. 발생. 자,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보고 눈을 감는다. 자극과 반응. 그렇죠. 자극과 반응. 개구리는 투명한 눈꺼풀이 있어서 물속에서 활동하기에 알맞다. 적응과 진화. 이거 3번이네요. 식물이 광합성할 때 물질 대사,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잎에 묻혔더니 다량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생식과 발생, 생식 쪽입니다. 그래서 3번. 자, 44번 정상인과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소화기관에서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 정도. 다는 소화기관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 지금 나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가에 비해서 소장에서 그러네요. 소장에서 소화가 지금 덜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A에서 장액의 분비량 증가했기 때문 아니죠. B를 통해 분비되는 이자관 소화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이자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맞아요. 예,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자액의 지금 분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2번이고요. 45번 1차 침입했을 때 항원이 방어 과정입니다. 간은요, 일단 백혈구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하고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1차 방어 그랬고요. 선천적이고, 그리고 비특이적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보조티 림프구가 인식한 다음에 지금 B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서 제거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요거는 특이적이고 후천적인 2차 방어에 들어갑니다. 자, 형질세포가 있는 거 보니까요. 기억은 뭐예요? 기억세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모르는 거 기억. 가에서 식균 작용은 특정 항원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비특이죠. 니은 나의 기억세포는요. 예방 백신은 뭐야? 죽은 항원이나 약화시킨 항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얘 때문에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기는 해요. 그죠? 동일한 항원의 2차 침입 시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 형질세포가 항체를 대량으로. 자, 2차 침입하면 기억세포가 어떻게 분화돼요?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럼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게 되죠.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46번 지방소화입니다. 같은 양의 지방을 넣고요. CB지장에서 제취한 물질 X, Y, 증류수 그리고 pH 8로 맞췄습니다. 4개 시험은 37도씨에서 다른 조건을 전부 맞춰놨네요. 자, A는 보니까 물질 X
그리고 증류수. 그랬더니 남아있는 지방의 양이 어때요? A 그대로죠. 분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B는 물질 Y랑 증류수를 넣었더니 어때요? 약간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C는요. 물질 X에 Y를 넣었더니 어때요? 많이 분해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Y를 우리가 라이페이스 효소라고 본다면 X는 뭐라고 봐야 돼?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물질 X 끓인 Y를 했더니 역시 분해되지 않은 거 보니까 Y는 효소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1번 물질 X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지요. 맞는 얘기네요. X는 지방의 유화작용, 즉 어찌 보면 이건 기계적 소화에 가깝다 그랬고요. 물질 Y는 이자에서 분비되죠. 물질 Y는 뭐 분비 촉진 아니고요. 소장에서는 물질 Y의 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1번이고요. 자, 47번 봅시다. 여러분, 혈액과 림프의 순환입니다. A는 림프죠. 림프. 그죠? 그 다음 B는 대정맥이고 C는 대동맥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는 동맥과 아니요 정맥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어디서 합쳐진다? 밑장 밑정맥. A에서 적혈구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C는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은 동맥혈 그랬어요. 정맥혈 아닙니다. A와 B에는 자 A 림프와 B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죠? A와 C에서 체액의 이동 원리. A에서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근육 운동. 그죠? C에서는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 수축에 의해서 4번입니다. 자, 48번 가볼게요. 심장 박동하는 동안 심방과 심실의 부피 변화, 판막의 개폐. 자, 볼게요. 일단 지금 A는 그렇고 B 구간에서요. 우리 지금 심실이 점선이에요. 위치 부피 봐주세요. 자, B부터 이제 서서히 심실이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 뭐야? 수축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B에서 뭐가 닫혀야 돼? 얘들아, 심실이 수축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혈액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지? 이천만 닫혀야지. 위로 솟구치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일심음입니다. B가 시작할 때 거기가 일심음. 그다음 심실 수축 꾹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서히 심실의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D를 보세요. 여기서요, 심실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때요?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맥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반월판이 닫혀야죠. 그래서 D가 시작할 때 이심은 반월판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심실이 이완하기 시작했죠. 자, 기억 A와 E 시기에 좌심실의 압력은 대동맥 압력보다 어때요? 낮아요. 그죠? B와 D 시기의 심은 맞죠? 네. 이거 2반이라 그랬어. 2천판 닫히고 반월판 닫히고. C 시기요. C 시기 보세요. 심실이 수축하는 시기예요. 심실의 압력이 심방 압력보다 높아요. 그죠? 기억 니은 3번만 고르셔야 되고요. 자, 49번 볼게요, 여러분. 가는 우심실, 나는 좌심실이고요. A는 대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대정맥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옳은 거. 가보다 나에서 산소분압은 오른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나가 크다죠. 네. 그 다음에 판막이 있는 건 C죠. 대정맥. 자, B에서 혈류속도 가장 빠르다. 가장 느립니다. B가. 가장 빠른 건 A죠. B의 혈압은 C보다 어때요? 높아요. 그죠? C가 제일 낮아서 판막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C에는 정맥혈입니다. 4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어때요? 할만한가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25, 26을 또 10분 안에 주세요. 자, 50번 봅시다. 동맥과 반월판 상태에 따른 대동맥 혈압 변화입니다. 자, 반월판 비정상은 심실 이완 시 반월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답니다. 볼게요. 기억. 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경우 맥압은 정상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축적됐다라는 얘기는 동맥이 좀 단단해지고 경화됐다, 두꺼워졌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맥압은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예요. 이 차이 어때요? 커졌죠. 커졌어요. 맞습니까? 네. 동맥의 혈액이 심실로 역류하면 최저 혈압은 정상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다요. 동맥혈압이 심실로 역류한대요. 최저혈압은 뭐예요? 심실이 이완할 때 동맥에서 나가는 밀치는 압력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가뜩이나 밀치는 압력도 약한데 이게 심지어 역류까지 했어. 그럼 어때요? 더 낮아지죠. 자, 이 자료에서 정상일 때 분당 심장 박동수는 몇 회? 75회죠. 예, 1회에 0.8초니까. 그래서 1번만. 자, 51번. 네, 탈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탄수화물과 지방의 상대적 에너지 공급 비율 되겠습니다. 자, 운동 초기에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더 많이 소비되고 있나요? 반대. 아니에요. 탄수화물의 소비가 조금 더 많고요. 탈진 시점에서는 지방보다 탄수화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나요? 아니요. 요것도 반대예요. 마라톤과 같은 장시간의 운동을 위해서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탈진이 좀 느려지죠. 그래서 2번. 자, 52번 영양소 A, B 그랬습니다. A 뭐예요? 탄수화물, 녹말이죠. B는요? 단백질, C는 지방, D는 무기업류쯤 될 거고요. 체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아니에요. 비타민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는 물, 그죠? 자, 기억은 모세혈관, 니은은 암주관 되겠습니다. 기억. A와 B의 최종 소화산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이동한다. 어때요? 맞아요. B는 니은, B는 효소와 항체의 성분이 된다. 어때요? 맞아요. C의 지방입니다. 최종 소화산물은 니은으로 흡수되어 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자, 리을 D와 E는 생리기능 조절에 관여합니다. 기억, 니은, 리을 4번이네요. 다음 53번. 첫째 아이를 분만하기 전과 후에 모체 혈액과 태어난 두 아이 혈액에 존재하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조사했습니다. 자, 모체입니다. 모체. 응집원 A입니다. 그리고요, 응집소 베타 있고요. A교식 혈액형, 그러니까 A형이죠. 자, RH식 혈액형은 응집원 없어요. RH-인데 분만 후에 응집소가 생겼습니다. 네. 그죠? 네. 첫째 아이 지금 보니까요. B형이었고요.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RH 플러스였습니다. 자, 둘째 아이는 보니까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RH 마이너스 AB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아버지의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존재합니까? 아버지의 혈액형 뭐예요? 일단 아버지는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응집원을. 그죠? 그러니까 베타가 있으면 안 돼요. 응집이 일어나잖아. 자, 2번 RH-형인 사람은 RH 응집소를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아이의 혈액을 둘째 아이에게 수혈할 수 없습니다. RH 플러스는 마이너스에게 수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모체 응집원 A는 응집원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적혈구니까. RH 플러스형인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 태아에게서 저가세포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엄마의 응집소가 태반을 통해 확산됩니다. 자, 54번 대장균과 바이러스네요. 우리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죠? 자, 바이러스 잠깐 볼게요. 바이러스는요. 얘가 좀 특이한 게요.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얘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DNA, RNA인데 얘는 신기하게도 DNA 또는 RNA만 갖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단백질로만 되어 있진 않죠. 얘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어요. 즉 얘네는요. 밖에서는 그냥 결정이에요. 비세포 상태예요. 결정, 단백질 결정입니다. 근데 얘가 숙주 내로 들어갔을 때 생물의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무생물의 특징. 무생물의 특징은요. 일단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입니다. 세포가 아닙니다. 결정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활동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숙주 밖에서는. 그런데 생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요. 생물의 특징은 뭘 갖냐면 일단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핵산을 가진다라는 건 생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숙주 내에서 숙주
세포 숙주 내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은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를 늘릴 수 있고, 이거는 복제에 의한 증식입니다. 세포가 아니니까 분열은 아니고요. 복제에 의한 증식, 그 다음에 유전, 그리고 돌연변이 등등등, 그리고 물질 대사 다 합니다. 신원아. 자, 얘는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기생해야 해요. 숙주에. 살아있는 생물 내의 생물에 기생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얘가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떤 단계라고 보냐면 오히려 생물에서 무생물로 퇴화해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생전 처음 학교 들어가고 수련회를 가요. 그럼 어때요? 준비할 게 엄청 많죠. 막 치약도 넣고 비누도 넣고 수건도 넣고 옷도 막 몇 벌씩 넣고 막 이렇게 짐이 이따만해졌어. 그지? 근데 수련회를 2번 가고 3번 가고 이제 자꾸 가다 보면 어때요? 굳이 내가 다 안 가져가도 되겠는데? 요거는 수건은 준석 거 좀 쓰지 뭐. 비누는 혜인이 거 좀 쓰고, 그죠? 치약은 애들 거 하나씩 빌려 쓰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을 자꾸 줄여요. 바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도 효소도 갖고 있고 막 이제 이것저것 갖고 있었겠지. 세포 소기관도 갖고 있고 이래야 살 테니까, 그지? 근데 기생해서 살아보니까 굳이 내 거 안 써도 되겠거든. 그래서 오히려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54번. 대장균과 바이러스. 대장균은 세균입니다. 대장균에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대장균을 숙주로 삼아서. A는 대장균이고 B는 박테리오파즈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얘는 DNA를 가지고 있는 DNA 바이러스예요. 얘 신기하게요, 여러분. 딱 대장균에 딱 붙지. 그러면 핵산만, DNA만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DNA가 막 복제를 해서 DNA를 많이 늘려요. 그럼 DNA가 있으면 설계도가 있잖아. 무슨 설계도야?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단백질 껍질을 막 만들어요. 그래갖고 제대로 된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가 막 많아진 거야. 증식됐죠. 그런 다음에 이 세균, 대장균을 파괴하면서 나가요. 돼요? 자, 봅시다. 기억, 세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증식할 수 있어요. 그죠? 디귿 효소를 가지고 있어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건 A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A는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B는 오로지 니은만 갖습니다. 3번. 자, 55번. 침 속에 있는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20분 후 아요딘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가설로 타당한 거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뭘 다르게 했어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증류수, 그러니까 pH를 다르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다르게 했습니까? 온도가 다르죠. 네, 그러면 자, 찾아봅시다. 침 속에 있는 효소는 중성에서 잘 작용한다. 어때요? 가능하죠. 그 다음 침 속에 있는 효소는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네딕트 반응한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 침 속에 있는 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잘 작용한다. 가능하죠?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56번. 어떤 가족의 혈액형을 응집원과 응집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A와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A형이죠. 네. 아들은 O형이네요. 딸은요, B형.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혈장에는 응집소, 지금 뭐 했는데 엄마 혈액. 그러면 요건 가계도를 잠깐 보면 되죠. 아버지가 A5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가 지금 유전자형이 O5와 B5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엄마 뭐 갖고 있어야 돼요? B5겠네요. B5니까 응집원 B하고요. 그리고 알파를 갖고 있겠죠. 응집소.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혈액형은 B형이고요. 딸의 혈구면
빨이 어디냐? 누구예요? 그러네요. B. 어머니의 혈장 알파 응집 반응 안 일어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2번만. 자, 다음 27, 28을 해주세요. 자, 봅시다. 57번. 심장박동에 따른 심장과 대동맥 압력 변화, 심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요. A에서 C까지 좌심실 수축 어때요? 좌심실의 압력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좌심실이 꾹 수축해서요. 특히 B에서 C까지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제1심음은 뭐가 다치는 소리야? 이청판 2반입니다. 항상 순서는 이청판. 이 사람의 심장박동 횟수는 1분에 약 75회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4번. 자, 58번 볼까요? A 폐동맥, B는 폐정맥, C는 간정맥, D는 장동맥입니다. 소장으로 가는 동맥이잖아요. 소장동맥. 그 다음에 F는 콩팥동맥, E는 콩팥정맥, G는 온몸이죠. 모세혈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설명으로 옳은 거 다 보셨나요? 혈관벽은 A가 B보다 두껍고 탄력이 커야죠. 그 다음 혈액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왼쪽에 높습니다. 그죠? B보다 A에서 맞는 얘기예요. 정맥혈입니다. 2번. 혈류 속도는 D가 더 빠르고요. 혈압은 D가 더 높고요. 요소 농도 F가 더 높아야 합니다. 되시나요? 네. 그래서 2번이고요. 자, 59번 지방 덩어리 간은 쓸개즙이겠네요. 그래서 지방이 됐고요. 그 다음 나는 이자에게 라이페이스. 그래서 지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랬는데 A가 모노글리세리드, B가 지방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글리세롤, 글리세리드, B는 지방산. 2번 가 과정에 작용하는 물질은 쓸개에서 분비된 쓸개즙. 자, 3번 나 과정은 산성 조건에서 어디에서 소장이니까 약염기성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소장 상피세포에서 지방의 재합성이 일어나고요. 지방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 저분자로 분해됩니다.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1번 보세요. 용기에 방사선 기체에 14짜리 이산화탄소를 넣고요. 램프로 빛을 비춰줍니다. 만약에 이건 지금 뭐 알아보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여러분 광합성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광합성이 이거잖아요. 자, CO2하고 H2O 반응해서 빛 에너지, 빛을 비춰주면 자, 포도당하고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는데 자, 이게 14짜리면 여기에 14짜리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걸 보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용기 내 방사선 기체 모두 제거하고요. 가열 장치로 토양을 가열하면서 용기 내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졌다면 토양 속에 이걸 가열했을 때 얘가 분해되면서 이 14짜리 탄소가 들어있는 기체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행성 토양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방사능 검출돼야죠. 그죠? 네. 방사성 기체 CO2가 유기양분으로 동화된 후에, 즉 포도당이 된 후에 다시 기체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1번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다음 61번 조직에 분포하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입니다. A는 모세혈관이고요. B는 림프관. 어떻게 알아요? B는 한쪽 끝이 막혀있는 맹관이고요. 그리고 판막도 있네요. 됐죠? 자, 기억. A 모세혈관의 혈압은 정맥보다는 높아요. 그죠? 자, 니은 B에는 림프관에는 혈구가 없다. 맞아요. 백혈구 있어요, 여러분. 적혈구가 없는 거예요. 백혈구는 모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벽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야, 심지어 림프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식균자국이요. 백혈구의 식균자국이 겁나 잘 일어나요.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조직액의 일부는 B를 통해서 정맥, 즉 빗장 및 정맥에서 혈액과 함유한다고 했죠. 기억 디귿 4번입니다. 61번 어떤 영양소입니다. 탄소수 산소로 되어 있고요. 소장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여러 개 결합한 게 녹말이래요. 그럼 얘는 포도당입니다. 기억
기억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은 더 이상 분해 안 됩니다. 자, 니은 세포 호흡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고요. 검출하기 위해 베네딕트 용액과 가열 장치 필요합니다. 4번. 자, 63번 소화기관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A는 위 같지요. B는 소장, C는 대장이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가 부분이 막히면 지방 소화에 지장이 생기겠죠. 왜? 쓸개즙이 쓸개로 못 갈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 A, B에서는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다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3번 B 기관에서 소장에서 화학적 소화 과정 완료됩니다. 4번 이자액은 A에서 B로 넘어온 후에 음식물의 pH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특히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탄산수, 나트륨이 음식물을 중화시킨다고 그랬죠. 소화된 영양소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B에서 흡수합니다. 소장에서 마무리, 소장에서 흡수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64번 볼까요? 철수와 영희의 혈액형 판정 결과입니다. 자, 항 A에 응집했네요. 철수 뭐예요? A형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응집소 베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영희는 둘 다 응집했으니까 A, B형이고요. 응집소는 없는 상태죠. 됩니까? 네. 자, 수열은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는요? 돼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어디 봅시다.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한 시험관에 넣어 섞으면 둘 중 한 사람의 적혈구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뭐가요? 철수. 얘예요. 그죠? 네. 철수가 응집 반응 안 하겠네요. 왜? 영희의 응집수가 없으니까. 그죠? 2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네, 다음 29, 30. 자, 봅시다. 65번. 심장박동에 따른 대동맥의 압력 변화, 심전도. T1과 T2는 심장의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나는 시점 되겠습니다. 그죠? 네. 어디 볼까요? 기억. 구강가에서요. 구강가에서 대동맥 압력이 쭉 낮아지고 있네요.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흐른다. 지금 심실은 어떤 상태예요? 좌심실이 이완하고 있는 상태죠.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럼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 T2에서요. T2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판막이 닫힌다 그랬어요. 지금 좌심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력이 쭉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완하는 중이잖아. 그지? 그러면 좌심실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디에서? 대동맥에서 혈액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뭘 닫아야 돼? 반월판 닫아야죠. 네. 그 다음에 디귿. 이천판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시점. 언제 닫혀요? 심실이 수축할 때요. 심실의 압력이 높아지면 위로 솟구칠 수 있으니까 닫아줘야 되잖아. 그지? 심실 수축할 때 심전도의 T파가 아니라 QRS예요. 심실 수축할 때. 그래서 기억니은 3번. 자, 66번. 모세혈관, 림프관, 조직세포. 네, 그러네요. A가 림프관이죠. 자, 기억 X는요. X는 A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X는 백혈구잖아요. 백혈구는 림프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랬죠. 자, 니은 소장에서 A. 자, 림프관이요. A는 지방의 이동 통로 맞나요? 지방은 암주관으로 들어와서 림프관, 가슴 림프관 그랬잖아. 그지? 맞는 얘기예요. 자, 지금 A에 있는 판막은요. 림프관에 있는 판막은 림프의 역류를 막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5번. 자, 67번. Y에 대한 설명. Y는 뭐예요? 적혈구네요. 옳은 거. 혈구 중 수명이 가장 짧은 건 혈소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식을 하는 건 백혈구입니다.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여합니다. 그죠? 세포 분열에서 증식한다. 골수에 생성됩니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으면 파괴되지 않는다. 간과 질화에서 수명이 다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3번. 자, 68번. 혈관별 평균 혈압. 혈관 직경 총단면적입니다. 자, 추론이요. 기억.
동맥의 혈관벽이 정맥의 혈관벽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커야죠. 맞습니까? 왜? 혈압이 높으니까. 모세혈관은 정맥보다 혈압이 높고요. 혈관 직경이 작아 홀류 속도가 느리죠. 자, 심실수축 시 생긴 압력만으로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며 심장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건 어렵죠. 특히 여러분 우리 정맥에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 주변 근육.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수축 이완만으로 온몸을 도는 건 아닙니다. 1번. 자, 69. 네.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입니다. 기억.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동맥이지요. 자, 니은. 모세혈관의 구조는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기에 적합하지요. 왜? 벽이 얇고 단면적이 크니까. 자, 디귿. 동맥이 정맥보다 탄력성이 큰 이유는 근육이 더 두껍기 때문입니까? 동맥과 정맥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근육. 점점점은 어때요? 비슷해요. 맞죠? 결합 조직도 비슷해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탄력섬유층이죠. 그죠? 그래서 2번만 고르세요. 자, 70번 간에서의 물질 전환 이동입니다. 옳지 않은 거. 간에서 해독작용 일어나죠. 네. 우리 아는 거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거. 간에서 혈당량 조절 일어나지요. 네, 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인슐린이 조절하는 거. 자, 탄수화물도 과다 섭취하면 비만 될 수 있어요. 왜? 거기 보니까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간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될까요? 네, 혈장 단백질들 있습니다. 혈장 단백질 거기 있죠. 자, 세포호흡이 증가하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저장량은 감소하죠. 포도당을 쓰는 거니까. 5번. 자, 71번. 돼지의 출생 후 시간에 따른 소화 효소들의 활성도 변화입니다. 자, 기억. 녹말에 대한 소화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밀레이스 증가하고 있죠. 네. 맞죠? 자, 이 니은. 출생 후 어미젖을 소화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요? 증가했다 감소하고 있죠. 지방 소화 능력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변화가 가장 작은가요? 네. 라이페이스. 기억 D가 4번이고요. 자, 72번 혈액형 판정 실험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학생 수를 좀 보니까 RH 보세요. RH 플러스이면서 B형 그죠? 맨 앞에 9명은 지금 어떤 혈액형입니까? 9명은 RH 플러스이면서 B형인 애들이 9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RH 마이너스 B형인 애들 1명이고요. 그 다음에 10명은요. RH 플러스 A. RH 플러스 A가 10명. 그 다음에 2명은 RH 마이너스 A. RH 마이너스 A가 2명. 그 다음에 7명은요. RH 플러스 AB형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 AB형이 1명. 1명이고요. 그 다음 5명은요. RH 플러스 O형이 5명이고요. RH 마이너스 O형이 0입니다. 되셨죠? 네. 자, 혈액형 RH 플러스 B형인 사람에게 소량이라도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 RH 플러스 B형은요. RH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죠. 그런데 네. 혈액형은 뭐여야 합니까? B형이거나 O형이어야죠. 그러니까 B형이거나 O형이어야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몇 명이니까? 15명. 4번 되어야 합니다. 자, 되셨으면 31, 32를 또 가뿐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쪽까지 한다. 자, 보자. 73번. 순환계에서 체액의 흐름. 나는 가해 모세혈관에 작용하는 혈압과 혈장 상투압. A와 B는 각각 대동맥과 대정맥 중 하나고 기억류는 모세혈관의 두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림프관이 A 쪽에 연결돼 있잖아. 그지? 네. 혈관 A 뭐예요? 정맥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맥이고요. 니은 동맥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동맥 쪽에 혈장 삼투압보다 혈압이 더 높잖아요. 그죠? 네. 유출량이고요. 왼쪽에는 유입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A의 혈압은 25mm/헬크보다 높다. A의 혈압, A 정맥이요. 정맥의 혈압은 25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죠? 자, 정맥이니까 니은 혈관의 탄성 섬유층의 두께는 누가 두꺼워야 돼? B가 두꺼워야죠. 자, 디귿 유출된 혈장의 양 분의 유입된 양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디가 커요? 유입량이 많으면 큰 거잖아요. 그죠? 유입은 어디야? 기억 쪽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겠네요. 니은 디귿 5번. 74번 적당히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요. 이 증세는 아미네이스 결핍인가요? 아니요. 적당 분해 요소 부족이죠.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는 적당은 대장에서 흡수돼요. 흡수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대장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일부 영양소 분해가 일어납니까? 네. 네, 그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소장 내 적당 분해 요소가 결핍되면 배출되는 수소가스의 양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시면 대장에서 흡수되는 수분량이 증가해요. 어디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통을 일으키고 수분이 대장으로 빠져나간대요. 그죠? 그래서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분량 감소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3번 골라주시고요. 자, 75번 산소 조건에 따른 적혈구 생성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및 적혈구 생성과 파괴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혈중 산소가 과잉이면요. 산소가 과잉이면 적혈구 생성량이 어때요? 혈중 산소 과잉이면 지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면서요. 억제된대요. 그죠? 맞는 얘기네요. 2번. 체내 철 성분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요. 네. 철 성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곳에 오래 있으면 그러면 혈중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적혈구 생성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해야죠. 그죠? 3번 틀렸습니다. 질환에서 적혈구가 파괴되지 않으면 철 성분의 재활용량이 감소하고요. 적혈구가 파괴돼서 생긴 철 성분은 골수에서 헤모글로빈 생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76번 간은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심장 아래쪽 정맥의 상태, 나는 정맥의 혈액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 근육의 수축이 혈액의 흐름을 돕습니다. 맞죠? 네. 자, 니은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요. 자, 디귿, 서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발에 작용하는 정맥혈의 압력이 크다 그랬습니다. 어디? 서 있을 때 그리고 걸을 때 수축해서 혈액 심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은 걸을 때가 큰 거죠. 지금 수축하면서 밀어내는 힘이라고 봐야 하니까. 네. 왜? 이거 이해가 안 되나?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면 3번만 고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수의 혈액 성분 5개월 간격으로 관찰한 실험입니다. 5개월 전과 현재. 5개월 전에 비해서 현재 혈액에서 AB의 수는 변함이 없는데요. 네, C의 수, 적혈구가 감소했습니다. 자, 옳은 거 기억. 나 과정이 뭔데요? 커버글라스를 혈액 쪽으로 밀어요. 그죠? 혈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혈액을 얇게 펴기 위한 거고요. 다는 뭐 있나 봤더니 메탄올 고정입니다. 고정. 자, 그 다음에 디귿. 라 과정이 생략되면 라는 김사액이요. 김사액은 백혈구의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시켜요. 그러니까 관찰하기 어렵다. 기억 디귿 4번입니다. 78번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요. A와 C는 A 혈소판과 C 적혈구는 혈관 내에서 아메바 운동은 B입니다.
현재 영수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은 5개월 전보다 떨어지겠죠. 적혈구가 줄었으니까. 정상혈액에서 ABC가 차지하는 비율은 혈장의 비율보다 작습니다. 45%니까. 그래서 1번. 자, 79번. 헌혈에 대한 학생과 의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왔군요. 헌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헌혈하는 전혈 헌혈과 특정 성분만을 헌혈하는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장만 뽑아서 또는 혈소판만 헌혈하는 뭐 이런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헌혈은 1회에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전혈 헌혈의 경우 1회에 320에서 400ml 정도. 헌혈로 감소된 혈액은 간이나 질화 등에 저장되어 있던 혈액에 의해서 일부가 보충된대요. 헌혈한 혈액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시트르산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뭘 제거하는 거야? 칼슘을 제거하는 거죠. 응고 방지. 자, 진공팩 안에 혈액을 넣어서 보관하거나 동결시켜서. 자, 기억 혈액 응고 과정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헌혈을 하면 전체 혈액량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면 큰일 나지. 과다 출혈 시 전혈 헌혈하고 성분 헌혈하고 뭐 해야겠니? 전혈이어야지. 야, 우리가 과다 출혈할 때는 모든 성분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분을 다 넣어줘야 한다. 1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33, 34. 가뿐하게 하고 쉽시다. 자습 시간 드릴게요. 자, 80번입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의 발에 분포하는 모세혈관 혈압과 혈장 상수와 저거. 자, 20 위쪽에 있는 게 유출량이죠. 내보내는 모세혈관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유입량입니다. 그러니까 A가 유출, B가 유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는 서 있는 경우랍니다. 기억. 가의 A에서는 혈장 성분이 모세혈관 밖으로 이동합니다. 물그나무 서기를 한 경우에는 나예요, 다예요? 유출량이 많을까, 유입량이 많을까? 유입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힘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다가 물그나무 서기에 있을 때, 물그나무를 서면 얘들아 혈액이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거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다라고 보셔야 되고, 디귿 무쇠혈관으로 들어가는 조직액의 양은 누가 많아? 다가 크죠. 다가 유입량이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고요. 81번. 자, 기억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후에 심실 수축하지요. 동방결절의 흥분은 좌심방보다 우심방이 먼저. 왜? 가까우니까. 거기 시간 보세요. 50이고 90이잖아. 도착할 때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흥분의 전달 경로는요. 동방결절, 심방방실결절, 심실로 가야 합니다. 2번. 82번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혈관은 정맥입니다. 피부 가까이에 분포하고요. 판막이 있죠. 맞는 얘기예요. 손으로부터 심장 쪽으로 혈액이 흐르는 거고요. 혈관벽이 얇아요. 그죠? 높은 혈압 견딜 수 없어요. 혈관벽은 한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모세혈관이죠. 경미은 2번이고요. 자, 83번 운동 강도에 따라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와 심박출량입니다. 기억 산소 소비량 증가하면 1회 심박출량 증가해요? 아니죠. 예, 오히려 지금 좀 증가하다가 일정하다 감소하는 그래프네요. 자, 리얼 심박출량의 증가는 1회 심박출량보다 심장 박동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심박출량이 늘어나고 있을 때 1회 심박출량은 감소하잖아. 근데 대신에 박동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지요. 왜? 심박출량 증가하니까. 그래서 4번 니은인 디귿. 자, 84번 5가지 영양소. 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탄수화물, 나는 지방, 다는 단백질, 라는 무기염류, 마는 바이타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는 간문맥이고요. B는 가슴관 또는 가슴 림프관. 자, 옳은 거. 가의 탄수화물의 최종 소화산물은 어디로? A로요. 나의 최종 소화산물은 B로요.
다의 최종 소화 산물은 A를 통해서 가죠. 3번 맞는 얘기네요. 라는 B를 통과해서 간에 저장된다. 라가 뭔데 무기업류요? 아니요. 마는 효소의 주성분으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됩니까?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85번. 혈액의 순환입니다. 기억 혈관 A는요. 네, 이거 뭐예요? 정맥혈이요. 왼쪽이니까. 그다음에 오른쪽 B는 동맥혈 맞습니다. 니은 혈압의 크기는 혈관 C 동맥이죠. 그다음 모세혈관, 혈관 D 정맥수 맞습니다. 정맥보다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이 저장되어 있다. 어디에 더 많아요? 혈액의 양? 심장이 15%잖아요. 그죠? 정맥에 봐요. 50%막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고르셔야죠. 86번 림프 순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림프관 막히면 조직액이 과다해져서 몸이 붓고요. 림프관에는 림프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있고요. 조직액과 림프에는 식균 작용하는 세포 백혈구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적혈구의 일부 안 빠져나가요. 그죠? 4번 틀렸네요. 모세혈관을 빠져나간 혈장의 일부는 림프관을 거쳐서 빗장 및 정맥으로 이동합니다. 영양소 X의 결핍증입니다. 이 X는 뭔가요? 단백질입니다.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고요. 인지질은 이 영양소의 한 종류 아닙니다. 탄소수, 산소의 세 가지 원소로만 아니요 플러스 질소 또 개 중에 황을 가진 것도 있어요. 1번 되셨습니까? 네. 어때요? 하실만 하시죠?